아,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하남에 사는 배선희입니다. 이병수 사장님께서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청정기입니다. 요즘에 다시 코로나 때문에 좀 미세먼지가 잠잠해지다가 지금 다시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좀 청정기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잘 먹고, 네, 잘 자고, 잘 싸고, 잘 쉬고. 네, 잘 쉬는 게 잘 자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쉬는 것 중에 잘 자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쉬는 거랑 자는 거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쉬고 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잘 자고 싶은데 불면증이라 못 자요. 그리고 잘 싸고 싶은데 변비라 못 싸고 잘 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잘 먹고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에 먹는 것들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먹는 것 중에 공기가 있고요. 물과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 있죠. 그 다음에 화장품도 바디 제품도 우리 피부에 잘 먹으라고 두드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하루 중에 많이 먹는 게 공기입니다. 하루에 12,000리터의 공기를 먹고 있고요. 물은 2리터. 그리고 음식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보통 3kg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끼라고 얘기를 하면 몇 끼에 1kg씩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럼 2kg를 먹는다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사진 보시면 어떠신가요? 너무 푸르르죠? 우리 얼마 전까지 이런 사진 볼 수 있었어요. 실제로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자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문자를 계속적으로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자를 계속 받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사진입니다. 보지만 근데 중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다녔던 분들이 예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이 많이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거 보면요. 미국 나사 연구진이 한국의 공기질을 조사를 했습니다. 비행기 3대를 띄워가지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 연구원들이 하시는 얘기가 서울 지역의 오염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좋은 날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상공에는 먼지띠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자체에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황사네, 뭐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국내 자체에 80%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있던 것들이 이제 공장의 매연,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자동차 매연 이런 것들이 산소하고 그 다음에 햇빛하고 만나가지고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제2차 오염 물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세먼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한국은 이제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인터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제일 이제 많이 걸리는 게 호흡기 질환이겠죠.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병들이 일으킬 수가 있는데 속으로 들어가면은 더 처참하죠. 치매, 미세먼지랑 치매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끔찍하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폐하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평방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이 올라가면 미세먼지가 올라가면 여기 보이시다시피 저체중아 출산율이 7%, 그 다음에 조산 사산율이 8%, 그 다음에 기형아 출산율이 최대 16%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동들 중에서도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폐기능 장애가 일반 아이들보다도 4.9배가 더 높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미세먼지 힘듭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초미세먼지는
우리가 소위 별명을 은밀한 살인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초미세먼지가 왜 그렇게 안 좋은 건지를 조금 동영상을 보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미세먼지 입자 하나를 크게 확대해 보면 질산염이나 황산염 등이 이렇게 엉겨붙어 있습니다. 이런 초미세먼지는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초미세먼지에 연두빛 형광물질을 발라서 들이마시게 하고 1시간 뒤 감마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초미세먼지가 폐 전체에 퍼져 있고 심지어는 뇌의 일부, 방광에까지 불과 1시간 만에 온몸에 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로 들어간 초미세먼지가 세포벽을 뚫고 인체 곳곳을 침투했다는 방증입니다. 이번엔 쥐를 초미세먼지에 노출시킨 실험입니다. 쥐가 얼굴과 몸을 비비며 행동이 부산해진 모습인데요. 나중에 쥐를 부검해 폐 내부를 살펴봤더니 곳곳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초미세먼지가 폐를 자극해 천식과 만성기관지염을 악화시키고 폐암의 이형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학계의 보고입니다. 최근엔 미세먼지가 혈관을 좁혀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또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성인병에서도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하고 먼지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마지막 그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저희 소화기 계통의 질환을 빼놓고는 다 초미세먼지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초미세먼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세먼지를 피해서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 밖에 안 나가면 될까요? 과연 우리 실내에는 안전할까요? 네, 보시다시피 실내 공기가 더 위험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실내 오염물질이 황사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실외 공기의 독성에 2배 내지 5배 정도가 오염물질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의 흡입 위험도가 1000배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오염물질을 내가 들이마시는 것보다 실내에서 오염물질을 들이마시는 그 확률이 1000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의 오염도가 훨씬 더 5배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라고 해서 안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계 공기오염 사망자 수를 보면요. 연간 800만 명이 공기오염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답니다. 근데 거기에 실내 공기오염 사망자가 430만 명. 실외 공기오염 사망자보다도 많죠. 그래서 실내에 정말로 깨끗한 공기로 나오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도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만 해도 저는 오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내 공기의 오염 원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실제로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해 보이잖아요. 저기 어디가 오염 물질이 있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각기 보시면요. 각각 이렇게 많아요. 바이러스도 있고요. 박테리아도 있고요. 라돈도 나오고요. 초미세먼지도 있고 카페트에서 먼지도 나오고요. 다이옥신, 커튼에서 먼지, 페인트, 생선을 또 굽다 보면 생선 연기, 구이 연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내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요. 흡연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침대에 있는 미세먼지가. 나는 매일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침대에 있는 초미세먼지들이 우리가 이불을 잘 때마다 우리가 무방비 상태잖아요. 저희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 세포들은 재생을 합니다. 근데 그 재생을 할 때도 깨끗한 공기 안에서 우리 세포들이 재생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건강한 세포들이 재생이 되는데 이러한 먼지구덩이 속에서 제가 잠을 자고 내 세포가 재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세포가 건강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대의 구석구석 청소 잘 못하시잖아요. 그런 걸로 인하고 더군다나 요즘에 겨울이다 보니까 두꺼운 이불들을 털 이불들을 이제 덮고 주무실 텐데 그것들이 내가 움직일 때마다 뒤척일 때마다 펄럭거리는 그 먼지들을 내가 다 스스로 마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요. 흡연 같은 경우는 일반인보다 3배 정도가 높고요. 침대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가 39배라고 합니다. 굉장히 깜짝 놀라셨죠. 흡연보다도 더 안 좋다.
그래서 나는 친구 매일 터는데 라고 해도 매일 털어도 매일 나오는 게 초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허파에 있는 세포뿐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세포에도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 결과 기도의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코로 들이마시기 때문에 코에서 기도, 기도에서 폐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폐에 염증이 생긴다는 그 기도에도 염증이 생긴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들 집에서 요리하죠. 요즘 애들 학교도 잘 안 가고 재택근무하는 남편들이 있기 때문에 삼시 세끼 다 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요리를 해야 되고 반찬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또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조리하기 전에는 60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굽기, 뭔가를 생선을 굽는다든가 뭔가를 구울 때는 878 정도까지의 초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환기하지 않고 렌지호도 틀지 않고 요리를 할 경우에는 이것들을 다 누가 마셔요? 제가 마셔요. 저 같은 가정주부들이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흡연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들이 폐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청소입니다. 청소 열심히 하시나요? 우리 청소 언제 할까요? 맞아요. 미팅하기 전날에. 미팅하기 전날에 청소를 합니다. 가장 깨끗하게 청소를 하죠. 그러면 미팅이 매일 있다. 그러면 매일 청소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청소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아야 돼요. 아침 저녁 쓸고 닦아도 아침에 쓸고 닦아도 오후 되면은 또 쓸고 닦아야 되는 게 청소입니다. 하지만은 저같이 이렇게 맨날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에 청소하기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저 같은 경우는 미팅 전날에 청소를 합니다. 그게 전 다고요. 그래서 청소는 저한테는 대안이 안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뭐냐? 환기입니다. 환기 요즘 잘 시키시나요? 미세먼지도 안 좋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죠. 그 다음에 날이 추우니까 계속 난방 돌아가죠. 보일러 돌아가죠. 그러면은 환기 시킬 만한 기분이 드신가요? 잘 안 드시죠. 그리고 환기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거실창, 그 다음에 거기 주방에 있는 주방창. 그래서 맞바람치게 30분 이상 하루에 4번 정도 환기를 해 주셔야 그 동안에 쌓여있던 우리 집의 오염물질들이 다 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내 집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다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 차들이 많죠. 그러면은 매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피해서 환기를 30분 이상 4번 정도 해주셔야 되는데 저같이 매일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 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한테는 대안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저한테는 대안이 됐느냐 하면은 공기청정기. 네, 저는 공기청정기만 오로지 믿고 삽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공기청정기가 3대가 굴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3대의 그 청정한 공기 속에서 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기청정기 스카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저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있는 앰모스피어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스카이의 모토가 지금 보이시죠?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토 너무 좋거든요. 정말로 공기가 달라지면 기분이 상쾌해지고요.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제 생활이 굉장히 즐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기만으로도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 이 모토 저는 너무나 가슴 깊이 감명하고 감동받고 있는 그런 모토고요. 이 스카이가 왜 좋으냐? 스카이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의 생명은 뭐다? 네, 필터예요. 그래서 필터가 좋아야 청정기가 좋은 겁니다. 일단 저희 스카이 같은 경우는요. 고성능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성능 헤파 필터가 뭐냐? 일단 얘기하기 전에 헤파 필터의 정의부터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헤파 필터는요. 0.3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99.97% 감소시키면 헤파 필터라고 인증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 거는 앞에 고성능이 붙었어요. 고성능 헤파 필터와 그 위에 보시면은 빨간 테두리에 제가 썼죠. 그래서 0.0024 마이크로미터 입자까지 99.99% 감소한다. 와, 0.0024 혹시 얼마 정도의 크기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0.3 마이크로, 헤파 필터가 0.3 마이크로 입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0.3 마이크로미터로 이 큰 원이다, 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 스카이 0.0024 같은 경우는 맨 밑에 있는
쌀알 정도의 크기일까요? 예, 이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난 그래도 잘 모르겠다. 이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뒤에 소수점을 빼보시면 되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소수점 빼고 크기 비교하는 거. 그래서 0.3 마이크로와 0.0024 마이크로의 소수점을 떼보면 3000대 24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감이 오시죠. 0.3 마이크로가 3000, 그 다음에 0.0024가 24, 3000대 24.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저희 헤파 필터가 정말로 최고의 성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조금 저희가 오염 물질에 대해서 크기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헤파 필터를 설명을 드리고 저희의 이제 입자를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은 저희 머리카락 같은 경우가 보통 50에서 70 마이크로 정도가 돼요. 보통 60 마이크로인데 여기는 75 마이크로가 나오네요. 그리고 꽃가루가 40 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 그 다음에 진먼지가 4 마이크로,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의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2.5 마이크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공기 중에는 미세먼지, 꽃가루, 진먼지 이런 것만 있나요? 아니죠. 그거 외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기의 원인 중에 50%인 리노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0.02 마이크로, 네. 그 다음에 독감의 원인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가 0.1 마이크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0.3 마이크로의 헤파 필터로는 걸러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헤파 필터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작은 입자들은 걸러내지 못하는데 제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금 그 오염 원인이 되는 그런 입자들의 크기를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로, 박테리아 같은 경우가 보통이 0.2 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0.02 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죄송해요. 됐듯이 저희 스카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0.0024. 그러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다 걸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능 헤파 필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헤파 필터에 이거는 이제 본사에서 나오는 동영상인데 제가 조금 시간상 줄여야 되기 때문에 캡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헤파 필터 같은 경우는 9.6m 정도의 길이가 되는 필터를 압축을 한 거예요. 접어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조그맣게 만들게 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캡처를 한 거는 요 2m 정도의 부가 초미세먼지라는 겁니다. 초미세먼지의 크기를 2m라고 봤을 때 우리 헤파 필터, 고성능 헤파 필터의 입자는 저기 보시면 직경 2mm 정도 되는 쌀알이라고, 그래서 1000배의 차이가 난다라고 이분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동영상을 실질적으로 좀 유튜브 가셔서 보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헤파 필터를 말씀을 드렸으면, 집중 필터를 말씀을 드렸으면 뭐가 있을까요? 탈취 필터죠. 탈취 필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 94%의 유해가스 제거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 보시면요. 아세트산, 그 다음에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 톨루엔,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로도 규정이 된 가스 중에 하나죠. 유해가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총 봤을 때 94%의 유해가스 제거율이 있다. 탈취율이 94%다. 굉장히 탈취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탈취 필터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우리 탈취 필터에 들어가는 탄소 알갱이 표면적이 그 그램 수가 1315g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알갱이의 표면적이 1150 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이것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151만 2250제곱미터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입체 크기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축구장 크기에 205개 면적과도 같다. 그런 것들을 압축을 해놓은 것이 저희 탈취 필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94%의 탈취력이 나온다라는 거죠. 말이 축구장 205개지 굉장히 큰 표면적이거든요. 그래서 믿고 안심해서 쓰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 저도 그렇게 믿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화율을 조금 안 볼 수가 없어요. 우수한 정화력에서 CADR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분당 몇 평방미터까지 이제 정화를 해주냐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8.5 제곱미터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1분에 8.5 제곱미터의 평방미터를 이제 걸러준다, 깨끗하게 정화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평으로 따졌을 때 보통 니네 거는 몇 평짜리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30평대 아파트에 거실하고 주방을 합쳐놓은 20평, 약 20평 정도의 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너희 거 몇 평짜리야? 라고 물어보시면 20평짜리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이것이 단순하게 저희가 아메이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메이 스카이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이병수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3의 인증기관들이 인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유럽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어떻게 인증을 해줬냐?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19가지 균으로 규정을 했어요. 19가지 균, 총 102가지. 그래서 이것들을 싹 다 걸러내준다라고 인증을 받았고요. 요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알러지 UK에서 영국 알레르기 재단의 홈페이지인데 지금은 약간 바뀌었어요, 홈페이지가. 근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건데 여기에 들어가셔서 네, 프로덕트를 들어가시면요. 여기에서 들어가셔서 이제 필터를 누르시고 거기에 공기청정기를 누르시고 각각의 필터들을 다 눌러보시면요. 뭐만 남냐 하면 이렇게 남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지금은 스카이 미니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스카이 미니가 들어올 거라는 소문들은 있는데 저도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는 공기청정기 2개가 총 19가지 균의 필터를 다 걸렀을 때 나오는 게 요거 2가지밖에 없다. 스카이 미니까지 3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심스러우면 지금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이제 그 핸드폰하고 연계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끄고 나갔어도 밖에서 내가 들어올 때쯤 해서 다시 핸드폰을 이용해서 켜낼 수가 있고 공기를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사진은 제가 어제 저희 집에 있는 스카이 이제 커넥트를 들어가서 이제 캡처를 한 거고요. 저희 집이 지금 되게 밖에도 실내 공기가 실외 공기가 되게 좋음이었고 저희 거실에 오토로 그리고 필터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집중 필터가 얼마 안 남았네요. 집중 필터도 조만간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저희가 지금 오후 7시 30분에 저희 집에 지금 공기 오염도가 저렇게 1단에서 2단 이제 왔다 갔다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더 넘어가시면 그 한 달을 내가 1단을 몇 번을 틀었고 몇 시간을 틀었고 몇 %를 틀었는지에 대한 통계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직접 실험을 한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어머. 우와. 진짜? 안 찍혀? 안 찍혀. 아빠 여기서 찍어봐. 찍힌다. 어. 어떻게 찍혀? 아, 그렇게 잘 찍힌다. 잠시만요. 먼지 발생. 먼지 발생. 먼지 발생. 오 마이 갓. 근데 다 흡수가 되고 있어요. 먼지 발생. 하시면 집에서 앞에 라이트 켜놓으시고 해보시면 이게 면 바지가 찍으셔서 먼저 엄청 나더라고요. 나눠가시면 풀스쿨 때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다 흡수가 되었어. 썰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시간상 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앰모스피어 스카이하고 이제 시중에서 많이 이제 유통되고 있는 청정기를 좀 제가 가져와 봤고요. 저희 청정기 스카이 얘기를 하면 비싸, 너무 비싸라고도 얘기하고 렌탈들을 많이 쓰시죠. 그렇게 봤을 때 구입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저희께 절대 비싸지 않다라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같은 가격이더라도 저희께 훨씬 더 필터의 성능이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사진을 하나를 갖고 왔는데 요거는 한 집에서 그 L 모시기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보시면 아시죠? 저 청정기랑 저희 스카이랑 같이 두 대를 동시에 놓고 켜봤어요. 켜봤더니 저기 L 모시기에는 파란불이 들어오죠. 쟤는 아무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거에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 비교만 봐도 저희 게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거는 다음에 동영상을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제 밤새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편집을 해갖고 왔거든요. 요거를 좀 네, 공기 질을 좀 측정하려고 IQ 에어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 공기 측정기를 지금 좀 대여를 해왔습니다. 이게 0.3 마이크로미터짜리 먼지까지 측정이 가능한 측정기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 안에 그 공기를 먼저 측정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보면은 바깥쪽에 수치가 이렇게 조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데 조음 상태가 얼마인지 먼저 비교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바깥에서 바람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한번 측정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바깥에 그 지금 수치가 150만 정도, 144만 그래서 150만 정도로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실내 공기는 오히려 바깥의 공기보다 안 좋은 수준이에요. 거의 한 167만, 180만. 부엌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면 여기 공기 되게 안 좋아요. 250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아이가 자는 방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네요. 240만 수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녀석을 최대한으로 가동을 시키고 한번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바람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최대한으로 틀어놓고 여기 뒤에서 보통 이렇게 바람이 나오거든요. 이걸 한번 볼게요. 아, 이건 뭐 이게 보통은 있다 없다 하면 이게 사실 이제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공기가 미세먼지 0.3 마이크로미터짜리 미세먼지는 다 제거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 그 지금 공기 농도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방에서 지금 요 공기를 좀 측정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초미세먼지가 15 마이크로그램, 네, 입방 미터당 15 마이크로그램, 17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나와요. 근데 최고 아니면 이제 공기질은 뭐 좋음, 뭐 최고 요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저 공기청정기 근처로 가져가서 최고 등급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 등급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직접 그냥 대볼까요? 바람 나오는 데다 대고 있으니까 아예 1, 0, 0이 나오네요. 아예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은요. 먼지가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직접 나오는 바람이 뭐 그렇다 쳐도 어느 정도 정화력이 있는지 방 안 중간내에 놓고 공기청정기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놓고 오랫동안 한번 대기 공기 측정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기가 지금 60만 정도 수치가 방금 제가 오니까 사람이 먼지를 끌고 다니나 봐요. 제가 오니까 한 70만으로 잠깐 올랐다가 또 계속 이제 60만, 67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 보면은 야 이게 보통 이제 아까 미세먼지 좋음 상태가 바깥에가 150만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한 10분 있으니까 60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우 좋은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 근데 보통 한 60만 정도 나오는 게 정말 공기가 맑은 지역, 청정 지역에 갔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한 요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거의 성능이 거의 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이게. 뭐. 네,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의뢰를 받고 본인이 실험을 해본 결과 나중에 사셨어요, 직접. 사셔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실험을 하셔가지고 올린 게 2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꼭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